투자는 건강하게, 맘 편하게, 오래. 안녕하세요. 캡인베스트먼 허정우입니다. 오늘 촬영일자 5월 15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은 밀리의 서재 관련된 말씀 나눠보고자 합니다.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리고 이 회사 상장 갈 때도 제가 한번 영상을 다뤄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고요. 이 회사가 상장 가고 나서 주가가 굉장히 오랫동안 떨어지다가 최근에 좀 괜찮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업의 실적이 개선되나 이런 기대감을 갖고 저한테 질문을 주신 수강생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분과 함께 밀리의 서재를 보다가 굉장히 큰 리스크를 제가 하나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비즈니스 모델이랑 연결해서 한번 설명드려보겠습니다. 화면으로 가시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밀리의 서재 주가입니다. 저점 1,600원입니다. 그러니까 관세 관련해서 쇼크가 엄청나게 터졌을 때 그때를 기점으로 14,000원 근처까지 올라왔으니까 저점 대비해서는 거의 40% 굉장히 핫하게 올라왔죠. 그래서 이제 수강생분들 저희가 이제 트레이딩 공부하는 관점에서 121선도 뚫고 올라갔고 이제는 일목균형의 요 의문만 뚫고 올라가게 되면은 정고점 이상으로 트라이 해볼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질문을 주셨던 거거든요. 먼저 밀리의 서재의 오너 지배구조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21년도에 KT가 인수를 합니다. 그래서 지배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밀리의 서재를 KT가 들고 있는 건 아니고요. 밀리의 서재는 KT 지니뮤직이라고 하는 회사가 들고 있고요. 그 위에 비상장 회사로 KT 스튜디오 지니라고 하는 회사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의 최대 주주가 주식회사 KT예요. 그래서 조금 완전 모회사라고는 조금 멀리 들어와 있죠. 그래서 21년도에 KT가 인수를 하고 나서 23년도 9월에 상장을 갑니다. 그리고 상장을 가고 나서 실적을 보면요. 실적이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상당한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어요. 매출액 기준으로 봤을 때 289억에서 458억, 566억, 726억까지 매출액은 굉장히 이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영업이익도 21년도까지는 흑자 전환하다가 KT가 인수하고 나서는 흑자 42억, 104억, 110억까지 올라오고 있으니까 영업이익도 상당히 괜찮게 성장하고 있다. 물론 엄청 폭발적인 건 아니겠습니다만 그래도 기분 좋게 우리가 기다려줄 수 있는 그런 손익계산서가 나타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자, 이 회사 손익계산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작년 기준으로 매출, 영업수익이 725억이 나와 있죠. 근데 제가 부문별 보고에 가서 회사의 주요 고객을 찾아보니까 A사라고 하는 회사한테 225억이 나고 있습니다. 찾아봤어요. KT더라고요. 그러니까 주식회사 KT만 있지는 않고요. KT 관련된 계열사들도 막 쫌쫌따리로 들어가 있는데 KT 향으로 225억이 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체 매출에서 KT 향으로 나가는 매출 비중이 어느 정도 되느냐를 찾아보니까 30%가 넘어가요. 그래서 제가 잠깐 뜬금해서 이게 계속해서 이런 구조였나? 얘가 KT라고 하는 고객이 없으면 살아남지 못하는 구조인가? 제가 원래는 밀리의 서재를 막 그렇게 깊게 스터디하지는 않았어서 그냥 이제 그 북 플랫폼이라고만 제가 알고 있었는데 그럼 개인 일반 소비자들 대상으로 매출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안 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거든요. 그래서 과거 재무제표들을 다 찾아가면서 살펴봤는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자, 2022년도에는 매출이 458억이었어요. 근데 KT향으로 나가는 게 70억이어서 KT향 매출 비중은 15.3%였습니다. 근데 이게 점점 늘어나기 시작해요. 2023년도에는 21%로 올라가고요. 24년도에 31%까지 올라갔다가 올해 1분기 때 제가 영상 찍는 시점 기준으로 분기보고서가 바로 최근에 나왔더라고요. 이거 살펴보니까 KT향 매출 비중이 37%까지 올라와 있었어요. 그래서 왜지 도대체 얘가 KT는 무슨 관련이 있지 보니까 제가 따라가지 못했었는데 이 회사가 비즈니스 모델이 좀 바뀌었었더라고요. 원래는 제가 알고 있었던 그리고 여러분들이 많이들 알고 계셨을 만한 전자책 구독 플랫폼이었어요. 일반 소비자 대상으로. 그러니까 B2C 모델이었던 거죠. 근데 21년도에 KT에 인수가 되고 나서 KT 그룹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시너지를 만들려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로 바꿨던 것 같아요. B2BC 상품 위주로 바뀌었거든요. 이게 뭐냐면 B2B 그 다음에 거기다가 커스터머까지, 그러니까 B2B 먼저 기업한테 팔고 그 기업을 통해서 최종 소비자까지 도달하는 그런 모델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밀리의 서재는 KT에다가 일단 매출이 발생을 하고요. 그 KT를 통해서 일반 소비자들한테 다가가는 비즈니스 모델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제가 잠깐 찾아보니까 요금 제형 구독 상품 이러면서 통신사 제휴 고객 대상으로 좀 영업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노베이스에서 그냥 일반 소비자들한테 야 전자책 구독해봐 이렇게 하는 거에 좀 한계를 느끼고 KT가 확실하게 락인으로 가져가는 고객들이 있고 이들에게 할인해서 상품을 판매하면서 좀 매출이 성장했었던 그런 구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앞에서 제가 보여드렸던 회사가 매출이 성장을 하고 또 그거에 따라서 영업이익이 성장을 했던 게 한편으로는 좋아 보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정말 우리가 회사의 경쟁력을 좋게 판단을 해야 되는 건가에 대해서는 약간 의심을 제가 갖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문제를 다시 한번 정의를 내려보면 회사 전체 실적에서 KT가 차지하는 그 비중, 의존도가 너무나 높다는 거였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던 게 회사가 그러면은 기존에 하던 전자책 구독 플랫폼 이거 말고도 신사업을 통해서 또 다양하게 다가갈 수는 없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마침 회사가 자기네들도 그런 니즈를 느꼈나 봐요. 앞으로 3년 동안 신사업에다가 600억을 투자하겠다라고 해서 제가 관심을 갖고 살펴봐서 이게 또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살펴보니까 두 가지 부문에 진출을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올해 6월에 웹소설 쪽으로 진출을 하려고 하고요. 9월에 웹툰 쪽으로 진출을 하려고 한대요. 제가 이거 보고 약간 탄식이 나왔습니다. 왜 그러냐면 웹소설 쪽은 성장률 차원에서 봤을 때는 그래도 웹툰보다는 시장 자체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일단 국내 시장 기준으로요. 근데 경쟁이 좀 치열해요. 네이버, 카카오 그리고 리디북스 이렇게 합산해서 점유율을 계산을 해보니까 90%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밀리의 서재가 진출할 수 있는 게 나머지 10%를 확실하게 먹는 그런 전략을 쓰던가 아니면 네카리라고 하겠습니다. 네이버, 카카오, 리디북스가 가지고 있는 점유율을 침투해서 들어가는 그런 전략들을 써야 되는데 침투해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전략이 있는 것 같고요. 회사가 크게 성장을 하려면. 근데 그러려면 굉장히 자본력을 많이 가지고 있는 기업들과 자본 싸움을 하고 경쟁을 하고 영업, 마케팅을 돌려야 되기 때문에 조금 출혈 경쟁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9월에는 웹툰 쪽으로도 진출한다고 하는데 여기는 저는 더 심한 것 같아요. 웹소설에 비교해서 이미 산업 성장률이 많이 둔화가 되어 있습니다. 특히 2024년부터 코로나가 확실하게 지나가는 게 확인이 되고서부터는 산업 성장률 자체가 좀 둔화되고 있게 보이고요. 네이버, 카카오가 합산해서 점유율을 80% 그리고 그 중에서도 네이버의 웹툰의 점유율이 굉장히 높죠. 그러다 보니까 또 여기서 얼마만큼의 마켓 쉐어를 확보하면서 회사에 또 유의미한 영업이익과 마진을 가져다 줄 수 있을 것이냐 관점에서 조금 확신이 안 들었던 것 같아요. 짧은 영상이었습니다. 밀리의 서재 또 최근에 관심 가지시는 분들이 계실 것도 같습니다. 주가 자체가 긍정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보니까요. 그래서 뭔가 신사업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매출 성장, 영업이익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표면적으로 봤었던 그 손익계산서상의 실적이 회사가 정말 본원적인 경쟁력으로 원래 스타트업으로서 하던 거를 잘했기 때문에 달성을 한 거냐 아니면 누군가 도와줘서 그들에게 의존을 해서 성장을 했던 거냐라고 보니까 오늘 자료를 통해서 확인해 본 결과 혼자서만 성장한 건 아닌 것 같다. KT에 대한 의존도가 점점 더 높아지고 있어서 그게 물론 저희가 뭐 비즈니스 시너지라고 볼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너네들이 본원적인 경쟁력은 어디 갔니? KT가 끌어줘야만 매출이 나는 회사를 내가 굳이 투자를 해야 되니? 이런 생각들이 또 한편으로 들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느 쪽으로 해석을 해야 될지 정답은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저는 이런 쪽의 뷰를 가지고 있어서 여러분들께서도 이번 영상을 통해서 고민해 보시는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